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들어오고 계시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잘 들리는지 보이는지 여러분들 채팅창에 남겨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잘 보이거나 들리진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 접속하시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줌으로 입장하신 분들은요. 괜찮으시다면 되도록 비디오 화면을 켜가지고 서로 얼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핸드폰으로 접속하신 분들께서는 세로 화면 말고 괄호 화면으로 화면 전환하셔가지고 가로 화면으로 얼굴이 보이게 비디오를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으로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잘 터지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도 채팅창이 이제 올라오고 있네요. 여러분들 어디 지역에서 또 접속하고 계신지 또 어디 소속이신지를 남겨주시면 오늘 어떤 분들이 가장 많이 또 참여하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는 환영한다고 지금 관계자분께서 일단은 채팅을 남겨주셨고요. 줌에도 잘 들리고 잘 보인다고 우리 인천 그리고 도경자님께서도 잘 들린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몸은 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가깝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길 기대해 봅니다. 언택트 시대라고 하지만요, 온택트로 온라인에서 좀 더 가깝게 만나길 희망하니까요. 사회자 혼자 떠든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 채팅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다양한 이야기들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접속하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잘 들린다고 잘 보인다고 어디서 접속 중이시라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우리 2022년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 같고 또 코로나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활동도 쉽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잘 이겨내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어떤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함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와 줌 접속 잘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제가 바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나 못 들어오신 분들 계신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함께 자리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네요. 제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모든 분들 다 초청하지 못하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코로나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최소 인원으로 모두 마스크를 쓰고 함께하고 있고요. 저도 보고 계신 것처럼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러렸겠지만 발음이 조금 뭉개진다든지 그럴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게 다 마스크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많이들 들어오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글들은 조금 적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면 5분에는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어떤 분들 들어오셨는지 채팅창 또 줌을 화면을 비디오 화면을 켜가지고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담소도 나누시면서 여유 있게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행사 일정은 약 1시간 반 일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회와 함께 원장님의 인사 말씀 그리고 수상교 분들 만나보는 시간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한 해 활동했던 모습들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들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2022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끝났다고 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끝난 시간까지 자리 빛내주시고 아마도 지금 각자의 또 근무처에서 또 환경에서 여러분들 접속이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들을 끝까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끝까지 열심히 참여할 거예요 하신 분들만 댓글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참여 열심히 한번 해보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줌 화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자, 줌에 지금 많은 분들 잘 보이고 잘 들리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분들 어디 안 가시고 끝날 때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준비되신 분들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고요. 조금 지금 근무처에 계시다 보니까 조금 소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공유를요.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모아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오늘 적극적으로 채팅창에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최소의 인원으로 안전한 거리두기와 또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온라인으로 대체되다 보니까는 많은 분들 모시지 못한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는 학교협동조합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도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학교협동조합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교류 활동을 지원하며 학교협동조합의 교육적 실천적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간 활동을 공유하는 등 현장 연계 활동과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본 행사는 2021년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와 함께 오신 교육청, 학교, 민관협의체 위원 등을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며 2022년 사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줌과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학교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강대중 원장님의 환영사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대중입니다. 2021년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운영사업을 마무리하며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도움을 주신 교육부, 민관협의체 위원분들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현장에서 애써주신 학교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그것을 학교에서 배우고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 1월부터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를 확장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협동조합 육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미래 세대가 사회적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오늘 성과 공유회에서 그간의 노력의 결과와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너희에겐 어떤 세상이야? 우리가 학교를 새로운 세계로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가고 있어. 바로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말이야. 한번 들어볼래?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매일 실천하는 매점을 운영하고 자연의 품 안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수확하는 농부가 되고 삶의 소중한 순간에 우리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더해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는 웨딩 플래너도 될 수 있어. 우린 이미 시민이잖아. 학교에서는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주인공이 되고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면 이런 도전을 이어갈 수 있어. 사회적 경제 영역의 체인지 메이커가 되는 거지. 우리의 미래를 그냥 어른들의 손에만 맡기지 말자. 미래 세대인 우리의 미래를 오늘부터 제대로 살아보는 거야. 지금 네 곁에 친구와 함께 해봐. 학교라는 우리들의 세상에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는 학교협동조합 프로니까. 네,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중 원장님의 환영사와 함께 학교협동조합의 영상까지 만나보셨는데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 갑자기 생각납니다. 저희 때는 학교협동조합은 없었어요. 사실 학생 자치를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학생 구성원들이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을 이해하고 배우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잘 해갈 수 있는 시간들을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또 대한민국 만들어지고 더 멋진 청소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아마 그런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모두 띄워주시고요. 지금 줌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도 좀 계신 것 같지만 서로 환영하면서 이 시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줌을 통해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협동조합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신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와 16구 시도교육청 담당관님들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 손 한번 들어 주시겠어요? 많이들 안 오신 것 같아서 이거 이러면 홍구정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접속들 하고 계신 것 같고 조금 늦긴 합니다만 손을 다 흔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고 시도해서 그리고 또 교육부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교 협동조합의 미래는 아무래도 더 밝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이야기는요, 마지막 순서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야지 평생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2021년 정말 열심히 활동하신 제3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 수상교 조합원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수상교 조합원분들 소심하게 손을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정말로 심사가 쉽지 않으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사실 다 드려야 됩니다만 또 이 상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오늘 과연 그 수상 기쁨을 얻은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분들의 얼굴이 여러분 앞에 보여질 때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들 댓글창에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어느 분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계신지 또 눈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으로 만나는 제3회 학교협동조합 수상교 지금 만나보시죠. 네, 수상교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협동조합 참여 공모전에 수상한 9개 학교를 만나보았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공모전은요, 학교협동조합이 온다, 배움이 꿈을 가지고 온다는 주제로 학교협동조합 운영 사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수상한 총 9개 교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이 자리에 모두 발표를 들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요,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는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요,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학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사례 부문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만덕고등학교 사례 먼저 들어볼 텐데요. 우리 만덕고등학교 연결돼 있나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아,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만덕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운영 사례 우리 문난희 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면서 우리 만덕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만의 특별한 사례 소개 지금부터 준비되시면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덕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문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보이나요?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어색하고 그런데 오늘 화면으로 예전에 만나 뵀던 분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5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은 꾸준히 그동안에 잘해서라기보다 꾸준히 활동해서 주는 상으로 알고 열심히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도 7월 18일 날 1년 정도의 사업기간을 준비를 해서 창립총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10월 27일 교육부인가를 받고 그 다음 해에 3월 22일 날 매점을 정식으로 개소하게 되었는데요. 부산에서는 1호 학교협동조합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때 서울에서 서울 학교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많이 지원해주고 응원해줘서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덕고는 다양하게 사업을 계획해서 하였지만 저희들이 설립한 궁극적인 목표는 배고픈 학생들한테 또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먹으면서 배 아픈 학생들한테는 건강한 먹거리를 판매하겠다는 그런 약속으로 지키게 되었고요. 그리고 단순히 간식을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적 가치를 발견하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총 4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점 운영 사업과 그리고 학생 경제교육 사업, 복지 사업, 마을과 함께하고 있는 통합 교육 지원 사업으로 4개의 사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환경 먹거리 교육과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지역사회와 함께 연결해서 다양한 지역의 자원들과 학교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교육적인 어떤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학생들은 먼저 이렇게 조합원이 되면은 3개의 분과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 운영 분과와 교육 홍보 교육 분과, 창업 지원 분과 이렇게 3개의 분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를 통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꾸준히 만나서 그 분과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서로 정하고 또 다양하게 그 사업들을 의견을 제시해보고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매점 운영 분과는 여러분들도 매점형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 스스로 쉬는 시간에 와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상품에 대해서 시식회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할 것인가 스스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품의 이 가격이 적당한 가격인지를 함께 의논을 하고 함께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매점 운영 분과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는 분과입니다. 그래서 서로 매점에 같이 함께 봉사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지금 수를 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교육분과는 정말 아주 핵심적인 분과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학생들 스스로 전기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고, 매년 신입생이 들어오고 졸업생이 배출됨으로써 이렇게 계속적인 그 교육을 반복해야 될 때 과연 이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바깥에서 이렇게 강사님을 초빙해서 할 것인가를 의논을 한 결과, 아무래도 이 학교 안에서 함께 경험하고 했던 사례들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졸업생들이 졸업을 한 후에도 멘토단으로 활동을 하면서 학생 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강사단은 10명이고 올해에는 한 15명 이상 활동을 할 계획이고요. 학생 강사단은 저희들을 이렇게 집합해서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 반별로 새 학기가 되면은 각 반별로 강사 한 명씩 이렇게 반에 들어가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얻고 있고, 학생 강사단으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학생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창업에 대한 어떤 부분은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분과여서 창업지원 분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세부 사업으로는 저희들은 이 분과 안에서도 어떻게 우리가 교육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평생 사업으로 꿈배움터 사업을 함께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그 배웠던 것을 어떻게 재능 나눔으로 함께 할 것인지,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실전 우리가 모의 사업을 통해서 미리 연습하고 한번 실행해보는 그런 사업들로 세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때는 미리 수요도 조사를 합니다. 수요도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이 배우고 싶은지를 했을 때 교과 이외에 가장 내가 도전하고 싶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공예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공예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약속이 좀 있습니다. 이 배움에서 그치지 않고 이 배움을 나눔으로 통해서 재능 나눔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만든 이 어떤 제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한 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3개 정도를 만들어서 4개 정도를 만들어서 한 개는 나의 작품으로 나머지는 기부를 하는 걸로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나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일일 창업 나도 사장님은 학생들에게 매번 한 달에 2번 정도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 계획에 대해서 교육서를 가져와서 거기에 맞게끔 학생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한꺼번에 1년에 모아서 같이 배웠던 것은 체험을 나누고, 그리고 내가 도전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해보고,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그리고 마을에 있는 공동체들이 학교에서 같이 와서 함께 만덕사랑 나눔장터라고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보통의 축제들은 마을에 있을 때 저희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만, 이 만덕사랑 나눔장터는 우리 만덕고 안에 이 축제가 열린다고 하며 마을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학교로 오시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속이라서 약간 축소가 되었지만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함께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학교에 있는 밴드부들이, 댄스부들이 와서 지원을 해주고 정말 같이 즐기는 축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만덕고 협동조합은 아주 차별화된 사업 중에서 마을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 연계를 어떤 식으로 나눔을 통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마을에 있는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주민센터나 구청이나 복지관과 함께해서 그 사업 안에 함께 그냥 이렇게 그 사업에 같이 하는 파트너를 넘어서서 그걸 주도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소확행이라는 이름으로 배움에 대해서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지역 주민, 모든 교직원들이 함께 배우고 싶어하는 그 욕구들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수요 조사를 해서 매년 같이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볼런티어 봉사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풍선 아트를 자격증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또 학생들과 함께 배워서 자격증을 만들어서 직접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항상 어떤 복지의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나의 그 봉사로서 학교에 그리고 마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고 이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학교에 있는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해서 예쁜 강아지를 만들어주면서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 축제에는 이제는 만덕구 협동조합은 이렇게 자이든 타이든 만덕구 협동조합은 무조건 참여해주기를 요청하고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쿠키도 한번 구워보고 커피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예쁜 풍선도 만들어보면서 마을의 축제에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역할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활동들을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협동조합의 활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지역의 나눔을 한번 해보자. 이 코로나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자꾸만 유축될 때 우리가 그때 수제 마스크 목걸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600개 정도를 학생들과 정말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함께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또 방역 활동을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예쁜 선물로 나눠드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적이었다는 얘기를 했을 때 이 활동을 기획했던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칭찬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속에서 점점 마음이 다쳐가고 활동력이 떨어지고 할 때 또 이분들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학생들하고 이것을 보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반려식물을 우리가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 어른들께 선생님께 배워가지고 똑같이 화분을 심어서 직접 한 분 한 분께 이 우리의 마음들을 전달해줬더니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들도 참 칭찬을 많이 받았던 활동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꾸준하게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에서 생긴 작은 돈이지만은 기부를 통해서 우리도 봉사할 수 있고 나눔할 수 있다는 걸 학생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하였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어려운 친구들에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에게도 좋지만 협동조합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정말 재미나게 아주 활동한 친구들에게는 적극적으로 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만덕구 협동조합은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부산 1호 학교협동조합으로 생겨나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다음번에 생겨나는 학교협동조합은 어렵지 않게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에 와서 우리의 얘기를 듣고 또 학교협동조합을 관심 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응원을 하고 지지를 하고 또 공유를 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참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만덕구 협동조합은 학교 협동조합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와서 협동조합 놀이터를 체험하고 협동조합을 경험해보고 다음번에 이 학교에서 이 마을에서 자랐던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다시 와서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하고 이사로서의 활동을 하겠다고 또 약속한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보람 있었던 활동이었고 올해는 우리의 중점 사업으로 학교협동조합 놀이터 사업으로 큰 사업을 구성해 넣었고 여기에 학생 강사단이 투입이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봉사자들이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계속 확장을 해갈 생각입니다. 협동조합에 5년 동안 하면서 정말 가장 감동 깊었던 순간이 이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들은 5년 전에 생길 때, 세평 남짓한 바깥에 외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춥고,
덥고 학생들이 바깥에서 서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그렇게 했던데 5년 만에 드디어 교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쉼터 공간을 마련했고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막 가슴이 뭉클하네요. 올해는 이 공간 안에서 학생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문화 공간으로서 만들려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만덕고만의 힘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모든 곳에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례 이렇게 공유해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 짧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상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장관상 수상하셨는데요. 네, 작년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상을 수상해서 올해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그 지원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사회에서 학생들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보자고 했는데 교육부 장관까지 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활동을 잘 했다기보다는 아마도 공유하지 않았던 학교가 더 많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학교 협동조합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잘 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되게 겸손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렇죠? 다들 열심히 하셨을 건데 시청하지 않으셔도 또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교협동조합 이렇게 장관상 수상하셨고 여러 가지 또 시작부터 함께 해주셨는데요. 사실 학교 학생들의 참여도나 만족도는 어떤가요? 처음에 우리 학교협동조합이 생겼을 때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협동조합 동아리가 생겨났고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만족도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네. 동아리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우리 협동조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작때 초창기 때부터 쭉 이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1호다 보니까 불모진 부산에서 시작하셔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이런 일련의 과정들 만들어 온 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동력, 그런 비결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부산 1호 학교협동조합으로 뿌리내리기가 사실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나아져서 부산에 4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생겨나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도록 활동을 할 것이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하지를 못했는데 5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연봉이 얼마냐? 이 일을 왜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돈은 못 벌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일을 왜 하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여러 가지 웃으면서 답변을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고, 그 누군가가 지금 현재는 저라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원동력은 만덕고 협동조합은 사실은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졸업 후에도 협동조합에 거의 남아서 계속적으로 지원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년 동안 그대로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꾸준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또는 사실 지역사회 내에서 더 많은 학교협동조합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협동조합 시작하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모두 그렇게 여러 군데를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는 무서워하지 말고 도전해 보시라고. 이제는 도와줄 선배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단희 이사장님 좋은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만덕고등학교 사례를 여러 번 만나보셨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쉽지 않고 이렇게 쉼없이 좋은 성과까지 낼 수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어서 아이디어 부문 수상한 3개교 중에서 교육부 장관 수상을 한 광신 방송예술고등학교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그럼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학교 협동조합은 2017년에 앞방이라는 동아리하고 그 다음에 복스라는 방송 동아리 두 개가 힘을 합쳐서 우리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뭐 이런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인데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못하고 남들 도와주고 싶어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 활동을 통해서 뭘 만들면서 돈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기부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고 이보다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 기뻤고요. 중학교 3학년이라 마지막이기도 한데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활동이 생겨가지고 마지막에 친구들이랑 어떻게 즐겁게 보낼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이제 과일 파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 팔고 적게 팔고 그걸 떠나서 그냥 다 같이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에서 이번에 사회적 가치라는 걸 주제로 우리 학생들이 한번 실제로 학교에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 가치를 한번 알아보자 라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회적 가치라는 게 일단은 개인보다는 우리를 우선으로 둬서 같이 상생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희 반은 당근마켓을 해서 본인에게는 필요가 없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가져와서 서로에게 뭔가 가치를 창출하면서 직접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앞방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먹거리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가장 인상적인 건 아침에 빵이 앞방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빵을 판매하고 있는 활동이 주된 활동이고요. VOKS에서는 저희가 방송 사업을 이제는 크게 해가지고 연매출이 한 1억 5천? 뭐 이렇게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동조합은 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제 바람을 말씀드리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좀 더 많은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학교 발전을 같이 이뤄내는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교만의 특성을 살려 학교 협동조합을 운영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영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광신 방송예술고등학교 사회협동조합 우리 박선준 이사장님을 모시고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만나 뵙고 이렇게 뵈니까 약간 네. 연예인 만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공모전 우리 수상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이디어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된 거는 전국에 수많은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학교 협동조합이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저희 학교를 대표로 선정해서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특성화고의 대표 학교로서 앞으로도 열심히 학교 협동조합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시긴 하시지만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 협동조합 활동하면서 좋은 점과 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학교 협동조합의 어떤 모토라고 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는데요.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라는 말입니다. 이게 협동조합의 어떤 활동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문구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개인의 어떤 욕구들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없는 협동조합이지만 어떤 공동의 가치를 여러 명이서 같이 추구하면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보람, 이런 게 협동조합의 큰 이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다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다양하고 실제적인 진로 교육 및 창업 활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매출이 1억 5천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긴 하셨는데요. 우리 학생들의 진로 역량 강화에 학교 협동조합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있는지 또 특별히 어떤 부분이 교육적 가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방송예술고가 아니라 옛날 상고 베이스였는데 이제 학교 협동조합에서 방송 사업을 하면서 그 방송 영상과를 중심으로 이게 활동이 활성화되고 결국은 이름까지도 방송예술고라고 이렇게 바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학과 중심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론 교육보다는 실무를 중요시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로 교육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체험 부분을 학교 협동조합이 사업도 하면서 수익도 내고 학생들한테는 그런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도 어떤 과 중심의 활동이 활성화되면 그게 학교 발전도 이루고 협동조합의 어떤 수익 창출도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무를 통해서 멋진 PD님들 제가 꼭 방송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혹시나 학생들에게 꼭 이 시간을 빌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튼 이 사회적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생소한 단어인데 그 사회적 가치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디자인 싱킹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사회적 가치를 많이 체험하고 고민해보는 학생들이 앞으로 많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 협동조합 수상교를 만나봤습니다. 모두 만나봤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만나지 못한 아쉬움들은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좋은 사례를 또 공유할 수 있는 또 배움의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해 보고요. 또 수상하지 못했지만 공모전에 참여한 모든 학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학교 협동조합 전문 강사 양성과정 운영 결과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많은 분께서 전문 강사 양성과정에 관심을 표현해 주셨고요. 또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사 대표로 우리 연정민 전국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이사님과 수료자 대표로 서종초등학교 재직 중인 박상민 주무관님 참석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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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께 저희가 총 5개의 질문 정도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한 분은 강사 입장에서, 한 분은 또 참여자 입장에서 솔직 담백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건가요? 네. 네. 하나의 보탬이다 거짓 없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연정민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이사직을 담당하고 있고요. 전에는 용인의 현암고등학교 초대 이사장으로 역임을 하고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 있는 서종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박상민 주무관이고요. 작년 4월경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이제 미래형 혁신학교 관련해서 제가 이제 행정인력으로 파견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학교 협동조합 업무까지도 병행해서 맡으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면서요. 사실 첫 만남, 첫 인연 어떻게 우리 학교 협동조합과 관계가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연정민 이사님, 우리 학교 협동조합과 관계 어떻게 좀 시작이 되었나요? 네, 저는 2016년도에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일 때 현암고등학교에서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게 설립이 되었어요. 학부모 총회 때 담당 선생님이 이제 그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그때 잠깐의 3분 남짓한 그 설명을 통해서 뭔가 이런 일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느낌이 와서 제가 지원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이후로 이사장을 2년 역임한 후에는 전국의 이제 학교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조직에서 전국의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는 교육 콘텐츠 개발과 홍보 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와, 처음부터 원래 이런 분야의 분은 아니셨는데 학교에서의 시작을 통해서 지금 그렇죠. 네. 저 연합회 이사님까지 활동하셔서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주무관님은 어떠신가요? 어떻게 함께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작년 4월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교육청에서 미래형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이제 공개 공모를 했었고, 제가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미래형 혁신학교와 이제 업무적인 특성이 굉장히 관련이 있는 학교 협동조합 업무를 함께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이 이미 그 서종 초등학교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학교 협동조합이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주도하면서 미래형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상향과 관련이 있음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협동조합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 또 새롭게 이렇게 도전하고 함께 하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연정민 이사님 어떠신가요? 네, 저는 실무를 담당해서 이사장직을 하면서 그 전문 강사로 활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회에서 교육 콘텐츠 개발하고 실제로 강사들을 양성하는 거에 집중적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제 재작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을 2021년 작년에도 하게 됐고 세 분의 강사 중에 제가 이제 한 명으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전문 강사 양성이 시급하고 꼭 필요하다는 그런 사회적인 그 요구에 저도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만들고 강사로 활동하시다가 또 강사를 양성하는 또 강사로 이렇게 함께 하셨고 우리 박상민 중원님 어떠신가요? 예, 저는 서종초등학교에 이미 제가 갔을 때 학교협동조합이 이미 설립되고 활동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학교협동조합 업무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고요. 1년 동안 학교협동조합을 이제 운영해 오면서 정기총회라든가 등기, 세무 업무, 그리고 경영공시, 또 최근에 저희 학교 협동조합에 이제 북카페를 개소했는데 그런 1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좀 겪게 되었습니다. 당시 학교 협동조합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의 좀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껴왔었기 때문에 이번 그 학교 협동조합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각자 계기는 다르지만 어쨌든 참여를 통해서 또 많은 시간들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양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어떤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우리 여정민 이사님. 네, 그 온라인 수업으로 대부분 했고요. 참 아쉽게도 오프라인으로 대면으로 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온라인 했을 때 Q&A 시간에 강사분들이 굉장히 그 미래 교육, 미래 인재, 그다음에 해외 협동조합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굉장한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질문도 그거에 관련된 질문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그다음에 미래 인재 양성, 그리고 해외 협동조합에 저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 등등에 대한 수강생분들의 궁금증이 많았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냥 단순 배움이 아니라 더 큰 포부와 또 열정으로 참여하는 강사를 보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 이야기 하셨는데요. 주무관님 어떠신가요? 저는 이번 양성과정 전문 강사 양성과정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제가 이제 강사를 한다는 가정을 하고 만든 그 강의 자료 PPT 제작이거든요. 전문 강사 양성과정 후반부 제출과제였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해 오면서 배우고 깨달았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료를 제작했거든요. 함께 수업을 들은 또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만든 자료도 추후 참고도 할 수 있어서 학교 협동조합 전문 강사 양성과정 그 수업이 깊이 있는 교육이 저희들에게 되었고 또 직접 강의를 해본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작성한 과제 제출로 학교 협동조합 전문 강사로서 갖는 사명감과 책임감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료하고 나서도 앞으로 또 강사를 활동하실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번째 주면 좀 언론적 질문일 수 있긴 합니다만 전문 강사가 갖는 우리 교육적 의미와 현장에서의 역할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연정민 이사님.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금 코비드 19이란 세계적 글로벌 팬데믹이 계속되고 굉장히 급변하는 세상을 저희들이 다 체감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큰 패러다임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협동조합은 미래형 인재나 미래 교육에 굉장히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명감이나 어떤 의지를 갖고 교육 현장에서 학교협동조합이 가지는 교육적인 철학과 가치를 구현한다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스스로 임한다면은 어떤 가치나 철학은 스스로 찾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문 강사분들이 이번 양성 과정에서 스스로 아마 뭔가를 찾았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네. 양성 과정에 우리 강사님의 생각은 그러한데요. 참여자분들은 어떻게 또 받아들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박세민 주무관님.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경기도 교육청을 보면은 학교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진행하는 준비교와 관심교가 지금 다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학교 현장의 관심은 바로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학교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어떤 교육적 의미를 일깨워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닥칠 문제들을 학교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공동체의식, 연대의식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통해 사회적인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과 전문 강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학교협동조합 전문 강사로 개인적으로 단기적 계획과 장기적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사님. 네, 단기 계획이라고 하면 지금 이제 연합회 소속이 돼서 제가 하고 있는 신규로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되는 학교의 지원과 함께 이미 기설립되어 있는 학교들도 코비드 19 그 시국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설립교들이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지 기반을 그래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이 저희 연합회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진짜 더 장기적인 목표는 제가 해외 사례를 작년에 또 공부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학교협동조합은 아니고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해외 사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학교협동조합 사례가 굉장히 이건 글로벌로 K 컨텐츠 한류처럼 이거는 수출을 해도 되겠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고 실제로 말레이시아나 뭐 영국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우리 K 학교협동 스쿨쿱, K 스쿨쿱을 저희 이 전문 강사로 이번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같이 합심해서 새로운 컨텐츠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우리 하나의 그 한류의 한 획으로 그런 교육 컨텐츠로 저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장기적인 목표도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바람입니다. 네. 와. 그래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고 앞으로는 정말 이 교육 컨텐츠 사실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뭐 세계에서도 인정해주는 부분인데요. 좀 더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이런 가치를 담은 우리 아이들의 이런 것들을 세계로 한류의 또 하나로 가져가고 싶다는 우리 이사님의 각오, 목표까지 들어봤고요. 우리 박상민 주무관님 어떠신가요? 저는 학교협동조합 전문 강사로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현재 그 많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준비교, 관심교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 이 준비교와 관심교를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실질적이고 좀 실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학교협동조합 전문 강사로서 그 학교와 마을을 연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과 지역 주민 그리고 마을 등 모든 참여 대상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좀 기여하고자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을 통해 모든 참여 대상이 함께 성장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그 협업 체제를 원활히 갖추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뭐 이사님, 중화님 한 말씀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 양성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의 진지한 눈빛을 제가 보고 예,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학교협동조합이 계속 국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좋은 교육 모델로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중화님. 저는 지금도 느끼고 있는 건데요. 저희 학교, 서종초등학교에서 그 마을과 관련한 협업 지금, 구축 체제가 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자랑도 많이 하고 싶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학교와 마을이 만났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지금 긍정적인 교육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제가 지금 현장에서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 학교 협동조합, 준비교, 관심교 분들이 많이 도전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들었던 이야기는 아무래도 그건 것 같습니다. 고민 너무 하지 마시고 시작하시라는 말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두 분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학교협동조합 전문 강사 양성 과정에서 얼마나 진심을 담아 참여하셨는지 느낄 수 있는 또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올해 총 51분의 전문 강사가 배출되었는데요. 학교협동조합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지역별 강의 가능한 강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새롭게 또 이미 컨텐츠를 가지고 또 개발하고 계시고 이런 또 강사분들 양성해가지고 또 각 지역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더 많은 우리 학교협동조합이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됩니다. 자, 2022년 1월에 학교협동조합 학생조합원분들은요 온라인 캠프를 진행했었습니다. 전국 14개 시도 75명의 학생이 게더타운이라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환경, 교내,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를 내었는데요. 캠프에 직접 참여한 학생들이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학교협동조합 학생조합원 온라인 캠프에 참여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대중입니다. 오늘 메타버스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장 이혜진입니다.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소개 한번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이고 재미있고 또 직관적인 교육 콘텐츠로 환경 오염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사회적 기업은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꼭 끈기를 갖고 책임감을 가지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란 세상의 목마름과 나의 갈증이 만나서 함께 마실 샘을 길어 올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의 이산화탄소 문제를 식목일 캠페인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리수거의 플라스틱 문제를 플라스틱 방앗간으로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일회용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났으며 자신의 적성과 특기를 살려 그걸 배우고 자신의 강점을 키울 수 있는 예를 들면 코딩이나 마케팅 같은 교과목을 만들어서 무분별한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교권에 피해가 생기고 학습의 집중력과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진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이를 바탕으로 새 방안으로 노인 복지사나 아니면 노인 복지 이런 서비스 이러한 프로젝트들로 마을 주민이 모두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발전해 나가는 마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재탄생시켜 해외로 유기견들과 길고양이들을 입양을 보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자연스럽게 퇴장할게요. 하나, 우리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식목일 캠페인으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쾌적하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둘, 우리는 분리수거 문제를 플라스틱 방앗간 굿즈를 만들어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청결하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셋, 우리는 생활습관 문제를 터치브레이크를 만들어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코로나 문제를 개인컵 제공으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안전하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5. 우리는 대학교 입시의 상대평가 제도 문제를 절대평가 선택 과목 개설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개인의 개성을 살릴 수 있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6. 우리는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 문제를 외부 교육으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건전한 스마트폰 사용 문화 강국으로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7. 우리는 노인의 고독사 문제를 마음고 기술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따뜻하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8.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소통 감소의 문제를 대상별 프로그램 개발로 해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좀 더 발전하도록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9. 우리는 유기견과 길고양이 문제를 다른 나라에 보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다 같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의 각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미래를 위한 비전 선언문, 내일을 위한 우리들의 다짐,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학교협동조합 응원해라는 문구가 우리 학교협동조합 조합 모두에게 힘이 되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음이 괜히 뭔가 뭉클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선언해준 9명의 학생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전문 강사 양성과정, 그리고 학생조합원 캠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는데요. 앞으로 학교협동조합 활동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윤영순 강원도 교육청 장학사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준비되셨으면 편하게 제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먼저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 등 마을교 공동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장학사 윤영수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사실은 제가 현장에 가서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코로나 양성 확진을 어제 연락을 받아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또 줌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사회는 불확실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협동조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또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 발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미 앞에서 말씀해 주신 이제 수상한 학교의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가 양성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야기해 주신 것들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학교 협동조합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들도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 K 스쿨컵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비슷한 맥락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제를 받았을 때 지속 가능한 학교 협동조합 활동을 위해서 어떤 가치들을 함께 고민하면 좋을지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변화와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학교 협동조합을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학교협동조합 현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13년 영림중학교를 시작으로 설립된 학교협동조합이 2021년 12월 26일 기준으로 16개 시도 160개구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별로 매뉴얼, 연구 보고서, 사례집, 가이드북, 그리고 원격 자료 등 쉬운 6개의 자료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지원센터나 민간 협력 조직을 운영하는 지역들도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교 협동조합이 꾸준히 확산되고 깊이를 더해간다는 것은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지속적인 고민과 토론,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두의 좋은 삶,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삶, 그리고 이런 삶들을 위해서 변화와 가치를 만드는 사람을 키워내는 배움터로서의 그런 가치들을 학교협동조합에서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지속 가능한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전제가 이런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2015년도 금병초등학교 근무하면서 비단병평 사회적 협동조합 이제 설립 준비를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창립 총회는 2016년에 진행이 되었고 설립 인가는 5월 28일 정도에 이제 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범했던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먼저 품었던 것 같아요. 경험이 배움이 되고 배움이 삶이 되는 교육이 가능할까? 그리고 윤리적 소비, 바른 먹거리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수처작주라고 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교육으로 변화는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 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들, 마을이 학교다. 그런 책들을 이제 독서를 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 또 만난 책이 만들자 학교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교육의 변화가 가능하겠다는 가능성을 보았고요. 이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서 주관식의 삶,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하는 삶에 기반한 생생한 교육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걸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느 날 햇살이 비추던 교무실, 아직도 이 장면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는데 우연히 저한테 찾아왔던 그 당시 영양 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우연히 둘이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이런 학교협동조합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던졌는데 좋아요. 우리 그거 한번 해봐요. 라는 그 우연히 던졌던 그 말과 대답에서 금병초등학교 비단병평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설립을 도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망을 볼 수 있는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특히 새롭게 만난 부모님과 아이들이었어요. 기존에 교사로서 접하던 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이 아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그런 주체로서 이 부모님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새로운 교육의 희망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 사진이 가장 인상에 이제 남는 사진인데요. 두 여학생들이 평소에 되게 소심한 아이들이었어요. 소심한 이유가 이제 교과에서 조금 이제 학업이 느리게 배우는 학생들이어서 조금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들이었는데 학교협동조합 이제 설립 과정에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 후배들한테 학교협동조합을 알리는 그런 홍보물을 만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학교협동조합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만들고 교실마다 찾아다니면서 후배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전교생이 모인 자리에서 학교협동조합은 이런 거예요라고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걸 보면서 학교협동조합은 이렇게 숨겨진 재능을 끄집어내는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판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전문직이 된 이후에 장학사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치열하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작년 6월 달 정도에 이제 토마토를 이제 선물을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같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그 영양 선생님께 받았는데 지금 현재 같이 장학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를 선물을 받아서 사무실에서 같이 씻어 먹으려고 예쁘게 씻어서 접시에다 놓고 직원들을 불러서 같이 토마토 나눠 먹어요 하고 이제 모인 자리에서 모이신 분들이 이 토마토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팥쥐 아니에요? 이거 돌연변인가? 기형아인가? 이거 토마토 맞아요?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익은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한테 토마토는 마트에서 파는 그 동그랗고 빨간 토마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 토마토의 안에 설명서가 있었어요. 그 설명서에 이게
종류가 에어룸 토마토라는 토마토 종자가 있는데, 이 토마토는 토종 씨앗을 발화시켜서 만든 토마토이고, 이 토마토의 씨앗을 또 받아서 다시 파종을 해서 키워내는 토마토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 제각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른 토마토들을 바라보면서 한 상자에 있는 토마토도 이렇게 제각각 다 다른데 한 교실에 있는 아이들은 얼마나 다양하고 다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교육은 어떤 것을 지향해 왔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이들의 고유성을 키워주는 교육이었다기보다는 빨갛고 동그란 상품성 좋은 토마토를 키우는 것처럼 평균적인 그리고 정형화된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육을 해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었고요. 이런 고민들 속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조금 더 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원도 원주에는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수 있는 곳들도 있고, 이제 제가 만난 책, 조금 읽어본 책 중에 하나는 장일순 선생님의 제자가 쓰신 김기섭 박사님이 쓰신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라는 책이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대체의 완성은 오로지 환대에 기초한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나를 위한 목적성과 우리로부터 시작해 모두로 향한다는 확장성이야말로 사회적 경제의 특징이며 동시에 지향이다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보면서 학교협동조합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인 결사, 상호부조, 환대를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흔히 우리가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나보다는 남을 위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적 경제의 출발은 나를 위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와 그다음에 우리를 넘어서 모두를 향한다는 그런 확장성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 중에 이제 우리는 모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코로나로 인해서 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때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완하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교육 역시 한 명 한 명의 고유성을 발현하게 도와주고, 그 고유성들이 모여 우리를 위한 공공성으로 확장되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는 그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경제이면서 사회적 경제 교육은 곧 민주시민 교육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 마을교육 공동체 정책의 핵심 원리이자 지향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2030 학습 개념틀은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의 관점에서 사회적 경제 교육과 기업가 정신 교육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교육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변혁적 역량인데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책임감을 갖고 긴장과 딜레마에 대처하는 것이 변혁적 역량이라고 할 때, 기업가 정신에서 또 강조하는 핵심이 이런 것입니다. 불확실성을 감당하는 것, 불균형의 틈새를 기회로 만드는 것, 기존의 판을 깨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변혁적 역량이라는 것이 곧 기업가 정신의 핵심 역량과 맞닿아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지향하는 가치 역시 미래교육에서 지향하는 가치 역시 개인의 사회의 안녕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좋은 삶이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기업가 정신, 사회적 경제 교육도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이런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 그다음에 학생, 그다음에 또래, 교사 이런 다양한 주체들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미래 핵심 역량, 기업가 정신들을 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일하고 살 수 있는 세상. 저희가 흔히 진로교육과 많이 연계를 하는데요. 진로라는 것이 어딘가에 내가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학교협동조합에서 활동하는 것이 충분히 기반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주관식의 삶,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불확실한 미래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협동조합에 상당히 애정을 많이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경제 교육에서도 이런 가치들을 더 많이 확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점점 우리 사회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9월부터 11월 한 3달가량 강원도 청소년 사회적 경제 소셜 아이디어 한마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이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광고에서도 세상을 바꾸는 기업들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잠시만요. 네. 더 나아가서 사회 혁신의 방향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최근에 사회 혁신의 방향은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조직들은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말고도 다음과 같은 것을 기본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새로운 의미, 새로운 관계의 공간, 흥미와 재미, 경험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이 이런 사회혁신의 방향에서 추구하는 관계의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흥미와 재미를 주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그리고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키워내는 아이들은 이런 변화와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같이 활동하는 어른들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평생 학습 배움터, 평생 배움터, 또 학습 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더 넓은 배움터로 우리 학교협동조합을 바라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민들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그 목표나 지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에서 제공한 그 자료를 보고 키워드들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가장 핵심으로 이제 크게 나온 것들이 사회적 경제교육, 민주시민교육, 마을교육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결국은 이 시도교육청 정책에 다 녹아다 있다는 생각을 또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들을 조금 더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변화와 가치를 만드는 사람을 키워내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협동조합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이런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구를 개발하고, 또 이제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또 시행이 되고 있는 자유학년제, 마을교육과정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체인지 메이커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멈추지만, 기업가 정신 교육은 그것을 실제로 사업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것까지 이어지고, 더 나아가선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면 창직, 창업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교육이 무르익어서 학교협동조합을 만드는 그런 이런 약간의 순서를 가지면서 사회적 경제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것을 제안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청 아니면 센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주체들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모임들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교육 학습 공동체 연구회 운영을 제안드려 봅니다. 그래서 이 학습 공동체나 연구회 운영은 한 주체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학교협동조합의 그런 기본 틀처럼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학생이 함께하는 그런 학습 공동체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열려있는 개방형 학습 공동체로서의 활동들은 현재 각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교육 공동체 또는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라는 그런 정책과 연계되어서 조금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올해 이제 사회적 경제 교육 연구회를 개방형 이제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는 그런 연구회를 운영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 교육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 안에서 사회적 경제 교육 활동가가 학교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그런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말씀을 또 드려봅니다. 두 번째 제안은 학교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요. 금병초등학교 비단병풍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를 잠깐 보면서 이제 학교 협동조합 경쟁력의 기반을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인천의 김태정 단장님도 같이 참석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저희 춘천에 있는 금병초등학교 비단병풍 사회적 협동조 이사장님을 만나서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학부모에서 협동조합 이사장님이 되셨고 이제 마을교육 활동가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담아 주셨는데요. 학부모 조합원이 마을교육 활동가로 성장하는 것이 이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었고 이런 학교 협동조합에서 마을에서의 학교 협동조합의 역할들을 지역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에 활력을 주는 행복교육 공동체라는 이런 타이틀로 춘천시에서 발행하는 소식지에도 내용을 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학교 협동조합의 그런 가치들을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사진은 학교 협동조합이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 돌봄 교육 공동체 지원 사업을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21년부터는 학교 안에서 이제 활동하던 것이 학교 밖으로 마을로 나와서 같이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그런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다양한 지역에 있는 행사들하고 연계하는 그런 활동들도 사례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역과 연계한 활동,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마을교육 활동가로 성장해 나가는 것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협의와 조합원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두 바퀴로 가는 세상이라는 학교 밖에 있는 일반 협동조합과 연계했던 활동이고요. 이런 활동들이 이런 조합원 교육을 통해서 같이 고민이 되고 논의가 되고 또 이런 조합원 교육은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제 교육을 확장시키기도 하면서 지역의 교육력을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조금 더 초등학생이긴 하지만 주도적으로 이제 학교 협동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학생 조합원 연수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가장 최근에 포스팅된 사진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춘천역 마을 돌봄 교육 공동체 돌봄교실이 인근 지역의 학교 옆에 있는 마을회관 2층에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공사로 인해서 장소가 없어질 위기가 처해졌을 때 조합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이제 인근 지역에 있는 펜션을 임대를 하게 되었고 그 임대료를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확보를 해서 이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문제를 조합원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역량들을 발휘하고 있는 것에서 학교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이제 이런 것들 통틀어서 보았을 때 협동조합 7원칙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비단병풍 사회적 협동조합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협동조합의 7원칙, 다 아시는 협동조합의 7원칙을 잘 실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최근에 또 읽었던 책 중에 자유로서의 사회적 경제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협동조합의 경쟁력은 사람 협력 지역에 있고 서로 십시일반 사업하고 함께 결정하고 열심히 경쟁력을 쌓고 공동의 비전을 가진 조직들과 협력하며 지역사회에 함께 성장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는 7원칙들 중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제6원칙과 7원칙인데요. 작년하고 21년과 20년 저희 강원도에 있는 12개, 13개 학교 협동조합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학교 구성원들만 조직된 학교 협동조합은 오래 가지 못한다.
지역과 함께하지 못하면 지속 가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제6원칙인 협동조합 간의 협동,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협동조합의 지속 가능성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위해서 현재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지역별 지원센터,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등의 중간 지원 조직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그다음에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원, 국제 협동조합 연맹 등과 협력하면서 자원과 교육을 공유하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시군 단위부터 국제 단위까지 크고 작은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는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그 전문가 양성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K 스쿨컵이 국제 단위까지 같이 연결되는 것까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7원칙과 연계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서 민주주의, 평등, 공정,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며 지역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지역 시민 활동의 거점, 즉 마을교 공동체의 거점 역할로서의 거점으로 역할 확대를 해 나가야지 않을까라는 또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층위의 협력망을 확대를 해 나가고, 그 안에서 협동과 상생의 선순환 구조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성장하는, 지역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성장의 협력망 안에서 학교협동조합의 유형이 좀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마지막은 이제 혹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줄탁통신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제안은 이런 사례나 발표해 주신 분들과 같이,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분들과 같이 선의의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학교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즉 뿌린 씨앗이 쭉정이가 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밭을 갈고 걸림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학교협동조합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껍질을 쪼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껍질을 쪼아주는 역할, 어미닭의 역할이 결국은 교육부나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시도교육청, 그리고 지역의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이 그 역할을 함께 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애쓰고 선의로 모인 사람들이 애를 쓰는 그런 과정과 이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없애주는 역할이 함께 되어야지 지속 가능한 학교협동조합 활동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법 제도 개선 및 통합적인 정책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 같습니다.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학교시설 사업촉진법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재정 발의 중인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들이 이런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분산되어 있는 사업들이, 그리고 예산들이, 중간 지원 조직들이, 그리고 공간들이, 사람들이 좀 더 모이고 연결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고, 그런 민간학 교육 거버넌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안에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의 발전은 단순한 물량의 증대가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과 역량을 증진시키며 사람을 보다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로 세상은 바뀔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렵지만 도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의 실천이 시장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해야 하며,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 행동의 거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속된 모든 구성원이 민주주의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잘 닦아 나가야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교육이나 다양한 경제 활동도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을 때 유엔의 주요 행복 지표를 보았을 때 GDP도 얼마 정도 영향을 끼치지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삶의 자기 주도성과 사회적 자본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에서 이런 삶의 자기 주도성과 사회적 자본을 쌓아 나가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모두의 행복을 위한 더 좋은 삶을 위한 그런 실천들을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 안에서 이런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조금 더 깊게 논의하고 고민하는 활동들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혁신은 삶의 문제에 응답하는 방향으로 변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19라든지 기후위기, 불확실성, 불평등, 양극화 등이 점점 심해져가는 이 시기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이런 불안을 흡수해주고 안심시키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희망을, 긍정을 발견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교육 활동을 통해서 이런 희망들을 아이들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올 한 해 마을 곳곳, 지역 곳곳에서 모두에게 희망이 샘솟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면서 부족하지만 이제 저의 작은 의견을 한번 제안을 드려보았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야, 이렇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학교협동조합 활동을 위한 다양한 제언을 해주신 장 학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2021 운영 성과 영상을 함께 시청해 볼 텐데요. 여러분들 눈 번쩍 뜨시고 귀 쫑긋 하셔가지고 이 영상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전문 강사 양성과정, 학생 조합원 캠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든든한 동반자로 중앙지원센터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 학교 내 협동조합 정책을 결정하는 평생학습 정책과가 있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인사 먼저 안녕하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사무관 박정원입니다. 오늘 저희 과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시지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마무리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바쁜 일정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열정 있게 참석해주신 학교협동조합 여러분들께 또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드려 기쁘고 다음에는 꼭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장님 또 장학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지만 또 오히려 더 우리 사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협동과 또 사랑 중심의 가치, 사회적 경제는 나날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고 학교 협동조합은 이제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모여서 이 스스로 고민을 해결하면서 다양한 특성을 가진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만덕고와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선생님, 또 전문 강사 여러분들, 또 장학사님 등 다양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조합원 분들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사님이 마지막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줄탁동시 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내년에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협동 조합 운영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지원센터 여러분들, 또 함께해주신 학교협동조합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관님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으로 뜨거운 성원과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 서로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얼굴도 서로 보이시죠? 줌 화면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특별한 날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다짐하고 기약하는 오늘 이날을 기념하고 있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카메라 화면 잘 보이게 혹시나 아직 비디오 화면을 끄고 계신 분들이 계셨다면 잠깐이라도 켜서 지금 이 화면에 담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양쪽 손을요 이렇게 V를 만들어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W자가 되기도 하고요. 알고 계신 것처럼 중앙지원센터 로고 모양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두 개 V를 두 개 합쳐서 약간 스웩 있게 느낌 있게 각자의 스타일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찰칵하면 스샷이 될 거고요. 이 상황 눈 감지 마시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들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겠습니다. 스웩 넘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네, 고맙습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으셨기 때문에 학교협동조합이 또 나날이 성장해가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만 했다고 나에게 토닥토닥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고생했어 라고 나를 한번 그 누구보다도 가장 고생한 나를 한번 토닥여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2022년, 22년 함께 또 힘차게 마주잡으면서 놓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더욱더 기대되는 건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해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시면 감사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더욱더 설레고 또 어떤 행복한 기운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021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공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또 좋은 성과를 가지고 내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